이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화요일이 국무회의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고 내일 아니면 그 다음 주. 그리고 언론이 그 예상 보도가 좀 달라. 14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할 듯. 또 어떤 언론은 21일 거부권 무게. 다 맞히지는 못하는 거지. 네. 14일이냐 29일이냐인데 21일의 거부권을 무게를 두고 있다. 아니 어차피 거부권 행사를 22일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게 하루 전이냐 아니면 일주일 전이냐 지금 이거의 무게가 사실 윤석열도 살 떨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긴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계산을 했겠죠. 거부권 행사하면 벌어질 일,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벌어질 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다른 걸 떠나서 이 사건은 윤석열 본인의 문제란 말이에요. 김건희 특검은 부인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 자체로 탄핵 사유다. 오늘 또 정치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로 탄핵 사유다. 왜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까지 다 친인척 관련된 부분은 다 특검을 받았어요. 노골적 수사방해를 안 하더라도 특검을 받았다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대통령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여론이죠. 지금 지난주에 한국갤럽이 최상병 특검 도입 찬성 57, 반대 29. 요거는 전화 면접이어서 저 것밖에 안 나온 건데요. 자동응답 같은 경우는 거의 70% 찬성합니다. 그거를 버티고 갈 수 있겠냐 뭐냐. 70이라고 하는 건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느낌 속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싸늘하게 식어요 여론이. 아 저건 자기 사건인데 왜 저러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윤석열 지지율이 30% 밑, 그러니까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24, 뭐 25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지지율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따가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70%가 넘어버려요. 부정평가가. 그러면 콘크리트 지지층을 제외하고 나면 절대 다수의 국민은 사실은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역풍 안 부는 거죠. 탄핵을. 지금부터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주말에 광장에 사람들 쏟아져 나오면 지금 즉시 시작하는 건데 그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해 주면 돼요. 고맙게도. 아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네, 분노의 명분이 필요하죠. 더 열받는 거. 윤석열이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민생 토론에 제기한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윤석열은 진심으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말을 하면 상대방이 설득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을 오래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자기 입장을 이해하고 자기 편이 될 거라고 생각해. 약간 좀 독특하긴 하지만 원래 이게 무능한 사람들 특징이에요. 무능한 사람들은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논리에 함몰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통령 뭐라 그러죠? 기자회견 하고 나서 기자회견이 잘 됐다 생각하고 시장통에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이 정도 말했으면 잘했지. 사람들 다 만족했겠지 하고 그러고 있으면 옆에서 십상시대에 몰려 전하 역시 전하가 한마디 하교하시니 온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사옵니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해산 보고 소주 찾아버리는 거죠. 이 사람이 민생토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볼만할 겁니다. 이 민생토론을 또 누구랑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할지 모르겠는데 민생토론 해가지고 이 민생토론 과정에서 이 사람이 했던 워딩들이 바꿔서 새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상상만 해도 즐거워요. 해삼이 없어도 소주를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생 토론회를 제기하면서 특검 전국을 돌파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모자라는 거라고요. 제가 봤을 때 특검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수의계약 누구랑 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의계약. 아니 이거는 있잖아. 특검이라고 하는 측보다 더 재밌는 말이 있어. 수의계약 특집. 그렇죠. 어처구니 없네. 그러니까 쟤는 저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전화 면접 기준으로 지지율 10%대로 안 가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콘크리트 지지층이 한 30% 정도 있고 그거는 이제 자동응답 기준. 전화면 기준으로 10%대로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몸부림 같은 건데 다수의 사람들은 여기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뭔가 있다. 원래 몸부림 치다가 더 올감이 옮아지는 거예요. 정말 몸부림을 어떻게 선택을 해도 이런 몸부림을 선택을 합니까? 근데 이게 너무 분석이 잘못되니까 결과가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건데 본인이 민생 토론회를 함으로써 내가
전국을 다녔기 때문에 108석이라도 얻은 거야. 나머지는 동훈이가 다 까먹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위에서도 분석을 그렇게 해줬을 거라고 생각 듭니다. 그리고 이게 회당 지금 1억 5천 정도 들어갔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역을 일주일에 두세 곳이면 이틀에 한 번씩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조차 말한 대로 이거 지금 원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최상병 특검이라던가 김건희 디올백은 그 전에는까지는 없었어요. 양평 고속도로 막 나올 때까지는. 근데 새로운 특검이 2개가 더 생겼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특검 더 생기지 않으란 법이 없다는 겁니다. 맞죠. 얼마나 주위에서 헤쳐먹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는 해외 순방도 600억 까먹고 올해는 민생 투어도 600억 까먹을 것 같아. 불안해요 보고 있으면. 진짜 특이한 캐릭터야. 아니 내가 봤을 때 주위에 있는 놈들이 그쵸. 윤석열이가 호통치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아. 아 그렇대요. 그랬잖아 실제로. 윤석열이가. 그렇죠. 이번 총선은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쌍욕은 다 들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위험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한테 면죄부를 줄 수는 없어요. 결국 걔네들 뽑아놓은 건 윤석열 자신이기 때문에 십상시가 옆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십상시를 뽑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은 다 그냥 결국은 누가 잘못을 했건 다 그냥 윤석열 탓인 거예요. 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코앞에 다가온 최혜병 특검. 여기 지금 사실 그 보도만 봐도 대통령실 개입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곳곳에 대통령실 개입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저번에 말씀드렸죠.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이잖아요. 항명 사건을 거는 게 아니었어요. 그 재판하다가 상당수 많은 그렇죠. 것들이 들켰고 예. 오늘이요. 임성근이가 첫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박정훈 대령이 수사해가지고 경북 경찰청으로 보냈던 거 있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경북이니까 요거 다시 회수해 와가지고 다시 조사하고 해갖고 경찰청으로 넘겼던 사건을 지금 거의 10개월 만에 이제 수사 시작된 거예요. 사실 이것도 특검 사항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우리나라 검사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죄 있는 자, 죄 없는 자 만들어 버린 다음에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최혜병 특검만 하더라도 죄 있는 자, 죄 없는 자 만들자고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로 만들려다가 일이 이렇게 꼬여버린 거예요. 지금 모든 우리나라의 지금 특검에 오르내리고 있는 거의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그거예요. 딱 한마디예요. 죄 없는 자, 죄 있는 자 만들고 죄 있는 자, 죄 없는 자 만들고. 이거 하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고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뭐가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5년 뒤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앞으로 검사라는 직업에 수사검사라는 직업은 없어질 거예요. 아마도. 예. 그거는 확실합니다. 거기다가 거기까지 더 가야 돼요. 배심원까지 가야 돼. 배심원제까지 가야 돼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최소한 법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은 그게 너무 너그러워 대별이니까 자기네 수사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 특검들이 저러다 보면 결국 검찰 수사권 뺏는 걸로 간다 이런 거고요. 문재인 정부 때 같으면은 검찰이 청와대를 8시간 반 압수수색했던 기억들 아십니까? 근데 이 정권은 못 하잖아요. 경찰청에서 왜 수사 안 하냐니까 지금 거의 10개월 정도. 최상병 순직한 게 작년 9월 달이죠. 9월 달. 그럼 지금 5월 달이잖아요. 그럼 네. 한 9개월 정도? 그 정도 시간 동안 수사를 못 하고 이제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증거 인멸 되려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시간 다 나눠 가져놓고 지금 특검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공수처에서 공수처장 임명 안 하면서 아무도 수사를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지금 하자고 한 거였는데 이제는 민주당에서 공수처 만들어 놓고 공수처를 빼고 하자고 한다라고 역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청와대 8시간 반 압수수색 저거 한 번, 2번 한 거 아닙니다. 3번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결국은 특검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검찰 자기네들이 해놓은 짓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한 모든 행위는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왔던 그 수사보고 같은 거 정상적인 경우라면 안 나와야 돼요. 그 이메일이. 근데 자기네들이 업무를 하면서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님까지 쌓아왔던 그 업무 규칙을 다 어겨버리고 비선을 통해서 연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메일들이 나와버리는 거고 자기네들이 대통령 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를 무슨 호떡집 왔다 갔다 하듯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만약에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렇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 내가 수사받는 거야. 그렇죠. 내가 포토라인 쓰고 내가 감옥 가는 게 그렇죠. 제일 무서운 거야. 언젠가 여러분 제가 정말 뭐 점쟁이 여사가 언젠가 장담할게요.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마느냐로 우리가 그럼요. 할 날이 분명히 와요. 그날은 영장 나올 때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역사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저지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역사 속에 가장 수혜자는 추미애입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 확 변해가지고 다 바뀌었다 그렇죠. 하고 바뀌면 사람들이 추미애 뭐 미에로 화이바 이런 거 안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님, 추미애 의원님을 우리가 되게 존경하고 이런 기대를 하는 거는 상대방이 칼을 휘두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협치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같이 칼 휘둘러 이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총선을 치렀더니 민심이 이게 아니구나. 우리 한풀 꺾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 미안하지만 잠깐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최상병 특검 받고 내가 뭔 일 있으면 내가 가서 조사 한번 받을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너네들이 좀 비대위 꾸려가지고 당정 간에 좀 각을 좀 세우자. 국민의 뜻을 받들자. 이렇게 협치 분위기로 나오면 우리도 일방적으로 투사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 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다 뭉개버리니까 그래? 너네들이 검투사 나오면 우리도 검투사 나가야지. 예. 아까 제가 정정 하나. 최혜병 사건이 일어난 건 7월 19일. 제가 9월 몇차로 했죠. 7월 19일이면 10개월 만이네. 그렇죠. 10개월 만에 네. 임성근이를 소환한 건데 어쨌건 어제 주말에 추미애 후보로 모아지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조정식, 정성호가 이제 정리되는 상황. 사퇴하죠. 요거는 지금 여기다가 또 언론들이 무슨 짓 하냐면 명심 논란 이런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명심 논란이. 그렇죠. 아니 추미애 의원 자체가 민주당 출신이에요. 본격적으로 추미애로 합의 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잖아요. 민주당하고 선발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많은 채널에서 지금 이렇게 투표를 많이 해봤었잖아요. 다들 후보 올려놓고 조정식, 우원식, 정성호, 추미애 다 붙여봤었는데 가장 압도적으로 90% 이상 나온 게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명심이 아니라 당심을 따른 거죠. 그렇죠. 네. 오, 훌륭한데 빙고 이게 정답이죠. 당심을 따르는 건데 나 여기서 더 골 때린 놈들을 봤네. 우원식을 왜 욕해?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우원식 의원이 사퇴 안 해주는 게 난 고맙더라고. 당연하죠. 박찬대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언론이 결국은 명심 이야기하는 게 또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당이다 이런 완전 일종의 빌드업 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 상황에서 또 예를 들어서 추미애는 명심이다. 그래서 또 단독 추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저항이 또 있어요. 늘 말하지만 역사는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우리의 작용도 반작용이 따르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원식이 어느 정도 러닝 파트너 해주는 게 나쁜 그림이 결코 아니에요. 예, 맞죠. 그렇게 해서 명심으로 정리되네 마네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이 되는 건 확실해지는 것 같은데 기억들 하시겠지만 왜 추미애에 대한 지지도가 이렇게 높을까요? 그거는 윤석열을 징계했던 것부터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탄핵도 해보셨고 우리 추미애 당선자는 탄핵 전문가시죠. 그렇죠. 노무현, 박근혜 이제 저 앞에 것이 조금 그래서 그런데 뒤에서 충분히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하셨으니까 한 번 더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지금 출마부터 되게 화제를 모았어요. 사람이 이런 거라니까요. 조국 대표의 조국 혁신당을 밀어줬던 거랑 추미애 국회의장을 밀어주는 거랑 같은 민심인 거예요. 윤석열 이제 당신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한번 싸워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심은 중요한 거예요. 옛 조상들이 명심은 중요하다고 명심보감이라고 책도 썼어. 무시하면 안 돼요. 명심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우리들 민심이 추미애만이 탄핵을 버튼 누릴 수 있겠다.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나중에 법원에 의해서 이게 좀 애매해 보이긴 했지만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자 여기서
추미애 장관님이 국회는 윤석열의 땡땡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불알이요. 소주? 아니 알 2개여가지고 문득 떠올랐네. 그러니 지랄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각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고 싶은 그림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 추미애 당선자도요 국회의장이 됐는데 기대만큼 못하면 또 욕먹습니다. 그럼요. 그게 작용 네.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왜 저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행정부 수장이 입법부 왔을 때는 의장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거 보고 싶은 거야. 맞아요. 저거죠. 얼마나 멋져요. 의장 추미애 앞에 있고 그 옆에 야당 대표 저기 막 이재명 앉아 있고 조국 앉아 있고 정말 꼭 보고 싶네요. 그리고 저기서 대통령이 연설하려면 추미애 장관님한테 90도로 인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사도 하고 그리고 저기서 이제 헤드락도 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까지 앉아 있으면 정말 볼만할 것 아니 저 같은데. 이런 거 나 보여줘봐요. 이런 걸로 망치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가리 때리는 거야. 야 졸지 마. 마이크 앞에다 트림하지 말라고. 근데 재밌겠다. 본회의장에 이재명 대표 앉아 있고, 그러니까요. 조국 대표 앉아 있고, 이준석까지 앉아 있어. 아이. 근데 뒤가 추미애 있어. 정훈아.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응징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국회의장 추미애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게 가는 것 같고요. 우원식 의원도 저는 지금 저렇게 사퇴하지 않고 경선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 새날 구독이요. 아직도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이게 되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구독하신 분들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가족들, 친지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듣게 만들어줘야지. 네. 아들 핸드폰 손자. 뺏으셔갖고 지금 이쪽 지위에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서로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나 혼자 새날 방송 듣고 있잖아요. 그럼 뺏으세요. 그래서 잠깐만 핸드폰 한번 보여줘봐, 유튜브 켜줘봐 해주면 됩니다. 아유 인상이 좋으시네요. 이러면서. 이번 주 안에는 이제 100만 가야죠. 언제까지 100만을 지금 미뤄둘 거야. 핸드폰이 참 맑으시네요. 자 부탁드릴게요. 구독이라고 쓰여 있으면 구독한 게 아닙니다. 구독 중이라고 쓰여 있어야 돼요. 자 오늘도 난님 오늘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은행에 매출 연장 신청하러 갔는데 이자가 너무 올라서 더 힘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대출 아닐까요? 네, 정부가 대기업과 부자들만 위하지 번일 같은 소기업은 쳐다도 안 본다고 하면서 더구나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 중 이직했다는 것들 보면 화가 너무 치밀어 올라서 혈압만 올라간다고 하소연하더군요. 정말 경제가 너무 망가지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정말.